네, 오늘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 개비어로 창업하기. 개비어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2016년부터 18년간 3년 연속 트렌드, 많이 아시는 단어는 욜로, 워라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정책, 그래서 지금은 14개 시도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비어라는 거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관들,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예일대학교 뭐 이런 데들이 막 개비어를 찬양한다 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 시작한 게 저고요. 제 소개인데요. 한국 개비어 대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프레임으로는 개비어 한 달 살기 도시이민 요런 것들 최초로 프레임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이제 창업하시게 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팁들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지원 사업 받아서 이렇게 하면 1년 버틸 수 있고 2년째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멘토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창업을 시작한 건 방배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였어요. 카페에서 한 6개월간 거의 반백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 하나 놓고 막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카페가 뒤에 굉장히 유명한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맨날 와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로가 너무 선택하기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하고, 한 2명, 10명이 모여있으면 한 2명 정도는 신난다, 인생이 재미난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가 저한테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로 모아봤더니 현재 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6만 명 정도, 이민이나 유학 이런 거 말고 6만 명 정도가 학교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은 점점 낮아지고 대학 전공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72.7%. 10명이 자기 과를 선택하는데 7.2명이 자기 과 선택한 걸 후회하는 거죠. 전 이게 사회적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 개인한테도 잘못이고 낭비인과 동시에 사회한테도 우리가 청년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벌써 이만한 숫자들이 이탈을 시작했고 여기서도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들을 보는 거죠. 꿈이 없어서 노는 20대가 35만 명, 신입사원 평균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취업을 어렵게 했어도 1년 내 이직률이 40%. 그러니까 자기가 초, 중, 고 12년 다니고 대학교 4년에서 6년 다녀서 겨우 입사했는데 여기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네? 그리고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10명 중 4명. 와우. 살아남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난 이걸 고민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난 이걸 고민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자랐길래,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학교라는 사회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름이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비교나 시선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가 3등, 그러니까 2등보다 못하고 4등보다 잘하는 아이. 너는 과학을 잘해. 그러니까 문과적 사고보다는 이과적 사고가 더 좋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라는 곳이 생각보다 낮은 퍼센트의 친구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것들을 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대학교 가면 살도 빠진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친구도 생긴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꿈꾸는 거죠. 배낭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실제 대학 생활은 제가 느낀 감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 내면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나중에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진로 컨설팅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감정적 모습이거든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전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무전여행이었어요. 어머니 자전거를 하나 훔쳐 타고 정말 물 한 통과 맛소금, 옷 몇 가지
해서 핸드폰 하나 들고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무전여행을 가고 세계 일주도 무전여행으로 하면서 제 시간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됐고, 이게 저한테는 자신감이 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생각한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갭이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영국애가 프랑스애가 있고 프랑스애가 이탈리아애가 있고 이탈리아애가 터키애가 있는 거예요. 야, 넌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도 직관적으로 알았잖아요. 아,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같은 종족인가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여기서 왜 하고 있는 거야? 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인턴하고 있어? 나 지금까지 못 해본 거 해보려고. 너 왜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그 공간에서 있는데 불현듯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갭이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에 갭이어를 검색해보면 이런 정의가 안 나왔는데 이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제가 쓴 27살짜리가 쓴 정의를 모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저 갭이어란 잠시 학업을 병행하거나 중단하고 창조적 시간을 갖는 곳으로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들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 이제 현재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끝나갈 때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하게 한 후 본인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게 하는 시간을 나라에서 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아, 사회적 기업을 하면 되겠다 라고 선택을 했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살 12월 달에 이제 이거 써놨어요. 이게 첫 번째 사업 기획서였어요. 친구들 4명 만나서 아,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0,0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저희 회사가 처음에 30,000원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자본금.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갭이어라는 시간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올까? 라는 시장 조사를 하게 돼서 카페를 하나 빌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볼 거야, 와볼래?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한 150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돈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 창업할 건데 공간 빌려줄 사람. 그때는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공간 빌려줄 사람. 그랬더니 홍대 앞에 있는 제트미술학원 원장님이 우리 창고 청소해주면 4개월 쓰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청소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2012년도에 청년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줄까,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줄까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제주도 올레길 걷기, 올레사무국이랑 같이 해서 했는데, 올레사무국 너희들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중간에 파토나고, 올레사무국은 굉장히 일을 잘한 거죠. 실제로 모객이 한 명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해외로 해보자 해서 NGO 탐방 가자 만들었는데 이것도 신청자 0명. 이 비용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윤 없는 최소 비용입니다. 얼마나 누가 가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서 이런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생각들을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신뢰도가 전혀 없구나. 신뢰도가 전혀 없구나. 그때부터 방송이나 인터뷰나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신청해서 했어요. 하다못해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거라도 신뢰도를 쌓는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쓴 거죠. 할 수 있어서 서울시장 1일 서울시장 체험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갭이어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갭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만들었더니 실검에 올라가죠. 갭이어 1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았던 거는요, 전소미를 이겼어요.
아이돌이죠. 아이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조사기관에 물어보니까 개비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라고 얻게 되고, 뭐 네이버 공익 섹션이랑 협약해서 뭐 봉사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 기관 설명 들어가고 그 설명해주고 하면서 신뢰도를 조금씩 얻어간 거죠. 이런 저에게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갭이라는 회사가 김앤장이라는 회사와 함께, 법무법인과 함께, 야, 니네 갭 뭐냐? 이렇게 한 거죠. 특허청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을 3개월 주겠다. 그러면 저는 2개월 29일까지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29일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노이즈 마케팅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신문사에다 다 보냈어요. 야, 이거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오는 거 이런 얼토당토하는 걸로 공격하는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기사가 하나 터지더니 축축축축축 터지더라고요. 그 노이즈 마케팅을 발판으로 뷰티풀 펠로우라는 아까 그것도 했고, 뭐 그러면서 교육회사들을 합병하기도 했고 책도 썼고요. 이게 이제 트래픽이에요. 트래픽인데 원래 개비어라는 단어는 2012년도만 해도 1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쓰지 않았고 조사해도 찾을 수도 없었고 누구도 검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트래픽을 쭉 만들어 가는 거죠. 기사나 방송 나올 때마다 하나 둘씩 올라가고, 갭과 소송,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무료 프로그램 런칭할 때 한번 올라가고, 이제 개비어족 딱 터지고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포인트들을 잡아간 거죠. 사실은 요즘 구글에서 쳐보시면 개비어 치면 한 4번째 검색어가 사이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자유의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덤벼드는 곳이 이제 사이비 종교기관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 트래픽이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요때 질러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사업 얘기를 편하게 해드리는 건 이게 잘했다, 이게 공식이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업해놓은 얘기를 쭉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질르자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받고, 지원 사업은 전 1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돈들 모아서 이제 직원들 더 뽑아서 해외로 쭉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보낸 거죠. 대륙별로 다 보냈어요. 그냥 3개월씩. 프로젝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든 게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태국과 뭐 라오스 이런 데에서 한 달 살기.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인기가 됐던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뭐 봉사활동, 아시아에서는 주로 아이들에게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자원에 관련된 봉사활동, 남미에 대해서는 이제 NGO에서 봉사활동들을 하는 프로젝트들, 유럽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예술을 배운다든지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이런 전문가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44개국에 400여 개의 개비어 프로젝트를 가진 회사가 됐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시간으로 보낼 거냐에서는 개인마다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해서 그 친구한테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3개월, 1개월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주는 거죠. 어학연수를 갔다가 봉사활동을 갔다가 인턴십을 갔다가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를 갔다가 파리 한 달 살기, 아프리카 횡단여행, 이런 식으로 1년에 쉬는 시간 또는 쉬는 시간들을 개인에 맞춰서 디자인해주는 회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창업하신다고 하면 다들 뭐 솔직히 말하면 창업 왜 하셨어요? 그러면 뭐 몇백억 단위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신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주제가 개비어로 사업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일로써 하는 사업의 시간이 본인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창업 시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사업은 안 돼, 이 아이템은 안 돼, 이 아이템은 돼, 이거는 기회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되실 때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로
인생을 채웠을 때, 그걸 사업으로 했을 때 결코 돈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돈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도는 나오는 창업 시간이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보통 저는 진로를 찾아가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드려요. 근데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말을 이걸로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 나무판에 도형이 잘라져 있는 거 보신 장난감 있으세요? 저는 그 판을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판들이 각자의 도형에 맞춰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도형이 있는 거죠. 나라는 도형을 잘 알면 그 판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원하는 곳, 내가 갔을 때 편안한 곳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삶을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안시준이었습니다.